안녕하세요. 11월 1일.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자, 드디어 11월 1일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같이 가셔야죠. 11월도 같이 가시고요. 9월도 잘 마무리 하셨길 바랄게요. 11월, 또 12월. 이제 올해 연말. 이제 점점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 날씨예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또 몸이 움츠러드는 시기예요. 많이 벌어졌다가 또 움츠러졌다가. 자,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이나믹하죠. 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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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일 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오늘 문에 요걸 못 고쳐갖고 행정작용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아니라 이건 어제 문제였고요. 오늘 문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요. 이거는 그대로 바꿔서 올릴게요. 자, 볼게요. 자, 24년 7급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요건데, 자, 간단히 일단 보도록 하죠. 간단히 보기도 어려운 법조문이긴 해도 그래도 참 간략하게나 정리합시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법이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법하고 같은 비슷한 법이 있었어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얘는 보호법이죠. 이렇게 됐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공공기관이 그러면 여기는 개인정보니까 여기는 무슨 정보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제외한 행정정보고요. 근데 그게 작성 주체가 누군지 관계없습니다. 보유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이기만 하면 되지 작성 주체는 불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개인정보를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 말고 사인단체, 단체 등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그래서 사인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그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예 이거를 이렇게 지어버렸다. 이렇게 지으니까 모든 단체는 어떤 단체든 공공기관이든 개인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법 제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이거는 헌법에 개인정보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지.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이거 독자적 기본권이거든요. 어느 하나에 다 등록이 어려워서 독자적 기본권이에요. 열거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 얘는 21조 헌법에 자 표현의 자유 안에는 표현의 자유에는 요게 들어있거든요. 자유에는 알 권리가 들어있어요. 알 권리. 요 알 권리에 근거해서 나오는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그러니까 알고 싶다 내놔라 그래서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정보를 갖고 있는 단체가 그 정보가 잘못되거나 또는 변경되거나 했을 때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정정, 수정, 삭제.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왜 예전하고 지금은 키가 컸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더 들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거나 또는 바로잡을 정보에 대해서 내 정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바꿔주세요라고 요청, 수정, 삭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그에 비해서 얘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니까 알고 싶다 공개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는 공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공공기관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공개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최광이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나 지자체는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공교육을 담당한다면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공교육은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예요. 다. 그러니까 사립대학교도 공공기관에 속한다. 그러면 5천 이상 지원을 받는다. 보조금 받는 비영리 단체다. 그러면 이것도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맨날 나온 게 특수법인. 여기 중에 한국방송공사 들어간다. 하지만 한국증권업협회, 한국 협회 이건 안 된다. 이건 너무 많이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인데 그 정보가 만약에 국가 기밀이다. 그럼 공개가 안 될 거고 이건 비공개될 거고. 그러면 국민은 알고 싶다. 알 권리. 그러면 이거는 공개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에서 공개해라. 국가 기밀이다. 공개 안 하겠다. 그게 서로 충돌하는 면이 적지 않다.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를 이걸 확대하려면 많이 인정하려면 이걸 좁혀야겠죠. 그래서 국가기밀은 실질 비밀의 성질을 가지고 형식을 갖춘 다음에 비공개 정보일 때만 인정하는데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가 실질비성 요거 실질비성 요걸 가졌을 때 요거 있을 때는 그래서 구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그래서 1호에서는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만 명령만이에요. 집행명령은 또 안 돼요. 근거가. 나머지는 실질비성.
실질적으로 비밀의 성질을 가졌을 때, 만약에 사생활 정보인데 공개되면 피해를 줄 실질적인 피해를 줄, 기업 정보인데 실질적인 피해를 줄, 이런 것들 있잖아. 투기, 매점 매수, 이런 것들은 이건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정리하셔야죠. 또 공개 절차, 이거는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공개 절차 등이죠. 그래서 사인갑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는 국민, 외국인도 되죠. 외국 법인도 돼요. 외국 법인은 주소까지 있으셔야 되고 체류 중이어야 돼요. 이렇다면 누구든지 공개 신청. 왜? 공개법에 따라 법률상 이익과 무관합니다. 이 사람은 법률상 이익 그런 거 따지지 않죠. 법률상 이익 이런 거 불문으로 해요. 그러면 법률상 이익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법률상 이익 불문하라고 그랬더니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누구든지 공개 신청할 때는 특정, 그래서 대부분 문서로도 하고 특정해야 돼. 특정 공개 대상이 뭔지, 형식은 어떤 형식으로 갈지, 이것도 특정하셔야지. 그러면 행정청은, 공공기관 등은, 청 등은 여기 형식에 대해서는, 공개 형식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잖아. 재량이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지. 그래서 공공기관 등 이렇게 하고 신청하면 이렇게 하고, 자 구조 1항 1호부터 8호에 해당되는지, 만약 여기에 해당되면 비공개로 가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로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신청 정보가 비공개와 공개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는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 원칙이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자 14조에 근거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가 써 있죠? 여기 분리가 가능해서 특정이 되고, 가정적 의사 있고,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서 특정되고, 가정적 의사 있고, 제3자 피해도 없고,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주겠다. 분리가 가능하다, 가정적 의사 있고, 제3자 피해 없으면 부분이라도 공개해야지. 부분 공개해야 한다죠. 할 수 있다 없어요? 조문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라면 공개 원칙 해야 한다. 다만 이제 8조의 2에 가보면 공개 신청이 없어도, 신청 없이도 수시로 공개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요. 이게 있죠. 대신 공개 대상 정보여야 돼요. 이거 그다음에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이거죠. 그래서 공개 대상 정보로서 전자 형태로, 자 이럴 때는 수시로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고요. 뭐 중앙행정각부라든지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중앙행정각부하고 대통령 영이 정하는 기관인데, 국정원이야 대표적으로. 이게 국정원 하나만 알아도 돼요.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것은 수시 공개 의무가 있다. 이런 8조 조문까지. 이것도 이제 비공개 절차가 떨어지면 이제 비공개, 여기 공개한다는데, 만약에 공개해야 되는데도 비공개라고 되거나, 그러면 비공개는 한마디로 거부죠. 또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돼. 공개.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그래도 10일 내에 공개해야죠. 근데 만약에 20일 동안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건 부작위. 이리로 가야지. 예전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안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20일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그걸 거부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거부 간주 규정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삭제됐어요. 삭제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20일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옛날에 그러니까 거부 간주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부작위로 의제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가능한 거죠. 공개해라 라는 소송은, 공개 청구 소송은, 이거는 그 자체가 의무형 소송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의무형 소송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부 처분 취소송이나, 자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0일 동안, 그러면 거부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어지고 20일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부작위, 이런 소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부 취소 소송. 왜? 신청했다가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에서 신청했다가 공개법에 의해서 거부 나무전 처분서를 인정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이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데, 원래요 이의신청은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의신청은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행정심판도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답이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이의신청 송달을 받은 날부터 따로 또 90일을, 여기는 90일을 1년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안 거쳐도 바로 소송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소송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거쳤다, 행정심판 거쳤다, 이렇게 갈 수 있고. 다만 이의신청 받고 이의신청 결정 송달 1부터 이렇게부터
자 90일 이렇게 갖고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왜? 행정정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3자 정보가 포함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공개 대상에 제3자 정보 3자 그러면 3, 즉 3, 7 암기하셔야지. 제3자 정보가 포함됐을 때 즉시 통보하고 3일 내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가 빡 돼버리면 7일 이내 이신청 등을 불복 여부를 결정한다. 외워야지. 3, 즉 3, 7. 자 이렇게 갖고 정리를 좀 하세요. 아 내용 많죠. 예.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정보 공개 청구인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는 것 외에 추가로 법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이익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왜요? 아니, 정보 공개 신청만으로도 법상 이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개되었던 사정만으로도 일부 공개되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 널리 알려졌다. 널리 알려진 정보라도 알려진 그러다도 당연히 공개 대상. 왜? 아니, 출처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얻어왔어? 네이버요. 어디서 얻어서? 청와대요. 다르잖아요. 아니, 청와대가 아니죠. 외교부요.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라도 공개 대상이다. 자, 두 번째, 공공개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 정보 중에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 없더라도 8조의 2죠. 네, 8조의 2. 요거 얘기하는 거죠. 공개해야 된다. 수시로. 3번, 정보 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 비공개 결정, 부분 공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어차피 이의신청하고 소송 가도 되고 행정심판 거쳐도 되고 그 제소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맞죠? 날부터. 4번 견책의 징계처벌을 받은 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회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 그 견책 처분에 대한 취소송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해서 거부 나왔다. 뭐 이게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해서 그걸 법률상 이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거부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에서 신청했다 거부 나오면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 4번이 정답이네요.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문제 어려웠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웬만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에 좀 어려운 판례와 어려운 지문들만 좋은 부분으로만 구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찾아뵐게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